특검 헌재 전문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노영희 변호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요즘 특검 특수를 노리고 있죠. 네. 누리고 있죠. 근데 이게 사건하고 연결이 안 돼서 수입은 좀 없습니다. 그래요? 특검 특수를 누리고 있으면 새 누리당이에요? 죄송합니다. 네. 대신 사과를 또 해주셨어요. 네. 지금 네. 어제 압수수색을 거부했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방송을 직접 보고 계셨겠지만 네. 뭐 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했는지, 그리고 청와대는 무슨 명분을 거절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이를 갖고 한번 좀 논의를 해봐야 되는데요. 네. 압수수색을 왜 들어갔어요? 지난번에 그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했었는데 조희연 부장판사가 당시에 거절했던 명분 중에 하나가 네. 수사가 미진하다 이런 거였거든요. 수사가 미진하다. 네, 그러니까 예. 뇌물을 주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시인한 것도 아니고 뇌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을 조사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도대체 무슨 증거를 가지고 이 우리나라 최고 재벌을 구속해만 하느냐. 예. 그 부분이 좀 힘들다 이제 이런 얘기였기 때문에 그 어제 청와대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 증거를 보강하기 위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네.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그로 인해서 그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과 삼성 간에 뇌물로 연결되어진 커넥션이 정말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자 함이 더 컸었다라고 보겠습니다. 예, 어디를 압수수색하겠다는 거죠? 청와대 하게 되면 청와대 전체를 청와대에 있는 진돗개 집을 압수수색하겠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예, 사실 원래 제일 하고 싶었던 것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있었다라고 주장되는 관저였었죠. 예. 그러나 관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기 힘들었고요. 그리고 세월호 당일날 관저에서 진문을 봤다. 그렇죠. 이런 걸 주장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관저를 하고 싶었으나 관저까지는 하지 못했고, 예. 이제 경호실이라던가 의무실이라던가 민정수석실이라든가 또 정무수석실, 비서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록들이 보관되어 있는 그 전산 서버실, 이런 것들을 압수수색하겠다라고 영장을 발부받아서 제출했었습니다. 자, 압수수색을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다시 압수수색을 들어가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일주일 정도 압수수색 기간을 주는데 이번엔 2월 28일까지 줬어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한번 털 때까지 다 털어봐라, 기회를 줄 테니까. 우리가 봐도 참으로 나쁜 대통령이다, 그런 뜻이 좀 있는 거 아닐까요? 그건 제가 대답 못하겠고요. 예, 대답 못할 거 왜 나오셨어요? 표현이 상당히 과격하십니다. 근데 그런 생각도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좀 잠시 점잖게 해봅니다.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사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정말 떳떳하다면 어제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을 때 압수수색 하세요라고 하는 게 사실 맞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웰컴 특감. 네, 그렇습니다. 특검. 그래갖고 빨리 압수수색을 해라. 네, 왜냐면은 내가 하나도 당신들에게 뭔가 안 될 게 없다. 특히 이제 뭐가 문제였냐면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그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 책임자는 승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조항이 있기 때문에 예. 이번에 특검이 그런 점을 들이밀면서 압수수색에 응해달라고 요구를 했었지만 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걸 응할 수 없었고, 그래서 한강호 비서실장하고 어제 그 박경호 실장이 승인 거부를 2시에 최종적으로 통보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황교안 권한대행이 우리에게 권한이 없다, 나에게 우리와 좀 무관한 일이다라는 식으로 일관을 했는데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좀 취하는 건지 저는 그러니까 궁금하거든요. 이제 거기서 비서실장이 거절하니까 네. 사실은 책임자는 황교안 아니냐, 직무대행 아니냐 하면서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협조공문을 발송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황교안? 권한이 없다. 권한이 나에게. 없다? 권한이 없다. 그럼 자기는 권한이 없는 대행이다. 그렇죠. 그럼 뭐예요? 황교안 대행이야 그냥? 그러니까 궁금한 거죠, 그게. 예. 그러니까는 어제 10시 정도에 이제 특검보 3명이 전부 다 출동을 했었고요. 그래도 특별수사관까지 해서 20명 정도가 10시 정도에 연풍문을 가서 압수수색에 응해달라고 요구를 했었었는데, 네. 계속해서 못 들어간다라는 그런 사실상 물리적인 거부 행위만 하고 있다가, 예. 2시경에 이제 승인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통보서를 가지고 나왔는데, 거기에 책임자가 한강호 비서실장하고 이제 경호실장 이름 2명이 명의로 돼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특검이 1시간 정도 이제 다시 논의를 하다가 철수를 했어요. 예. 하면서 자료를 임의 제출하게 해달라 이런 요구는 하지 않고 일단 돌아갔습니다. 돌아간 다음에 황교안 현재 대통령 직무대행에게
당신이 상급 기관이니까 예. 이 청와대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대통령을 대신해서 책임자 아니냐. 예. 당신이 여기 대해서 승인을 좀 해달라라는 요청을 보냈죠. 근데 황교안은 권한 없다. 그랬더니 우리가 무관한 일이다. 예, 황교안 직무대행이 직접 말한 것은 아니고 예. 총리실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규정에 따라서 처리한 것이다. 라는 말 한마디를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청와대 쪽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직무대행의 권한이 아니다. 그걸 즉, 청와대에서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경호실이라던가 뭐 의무실이라든가 식당이라던가 이런 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승인하는 책임자는 비서실장이나 뭐 이런 사람이지. 비서실장이나 경호실장. 예, 현재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황교안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어허. 대답을 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답을 해주길 원했는데 그 총리실에서는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예. 말하면서 사실상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여기 보는 우리 방송을 보는 시청자분들, 그다음에 여기 광화문 현장에 나와 계신 분들, 이분들이 다 변호사들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법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닌데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특검이라고 하게 되면 막강한 권한을 줬을 텐데 도대체 우리 민간인들은 압수수색 나오면 압수수색 영장 보여주십시오. 영장도 안 보여주고 그냥 털고 간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네. 그래서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전문용어로 무슨 깡닭으로 저렇게 막느냐. 그 형사소송법을 들여다봤어요. 네.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형사소송법상으로는 국가보안시설이게 되면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다. 거부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러니까 압수수색,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인이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사무실 같은 곳을 경찰이나 누구가 와서 압수수색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일단은 무조건 영장을 보여달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영장에 보면은 압수수색할 범위가 정해져 있고요. 특히 무엇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적혀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만 원래 압수수색이 가능한 거니까 혹시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런 일이 만약에 발생하시면 예.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세요. 그런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에서 무엇을 근거로 여기에 대해서 거부를 했느냐 라고 하면은 형사소송법 110조하고 111조에 나와 있는 그런 규정을 가지고 거부를 했는데 110조에 나와 있는 규정은 군사상 기밀이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책임자의 승낙이 없는 한은 안 된다. 군사상 기밀이 있는 곳. 네. 두 번째로 그 111조에 나와 있는 것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보관하고 있는 물건 같은 것에 대해서는 또 역시 책임자의 승낙이 있지 않는 한은 그 압수수색 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예.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그 110조와 111조 1항들을 근거로 해서 이 청와대 당신들이 지금 영장을 가지고 와서 압수수색 하겠다라고 하는 곳은 군사상 기밀이 있는 곳이고 또 공무상 비밀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압수수색하면 안 된다. 나는 책임자로서 거부하겠다라는 의사를 표현한 거고요. 예. 여기에 대한 특검의 논리는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110조와 111조의 1항은 그렇게 적혀 있지만 각각의 2항에는 뭐라고 적혀 있느냐 하면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전항의 책임자는 당연히 승인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네. 아니라고 한다면 당연히 책임자는 승인을 해야 한다. 네, 압수수색을 승인해줘야 된다. 자, 그럼 노 변호사님, 어제 압수수색 들어간 현장이 압수수색을 하는 게 국가의 이익이 됩니까? 수색을 못하는 게 국가의 이익이 됩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석을 해봐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일반인들이, 우리 네. 시청자분들이 상식적으로는 압수수색을 해서 사실대로 밝히는 것이 국가의 이익이 도움이 되는데 국가에 아무런 해가 끼치지 않고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거절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데도 특검 아무 일도 못해. 좀 바뀌어야 되겠죠. 이 규정이 사실은.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특검이 어제 계속 요청한 게 그러면 우리의 압수수색을 거부할 만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게 무엇이냐 첫 번째 그 질문을 했고요. 네. 특히 우리가 영장에 적시한 그 6곳과 나머지 우리가 달라고 하는 기록물들이 예. 우리에게 넘겨짐으로 인해서 어떠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달라. 그런데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답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정리해보죠. 저 압수수색하러 갔어요. 네. 갔더니 거부해. 그게 왜 거부합니까? 그랬더니 군사상 기밀입니다. 그리고 이 군사상 기밀을 보는 것은 국가에게 손해를 미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특검에서 그럼 무슨 손해를 미치죠?
이런 물어봤어요. 아니 잠깐 거기서 하나 이제 정정할게. 예.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겁니다라는 말을 안 그런 했어요. 얘기는 안 했고, 예. 기밀이니까. 네, 군사상 기밀이니까 못 들어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헌재 그 특검에서는 네. 좋다. 그러면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네. 우리가 하는 행위가 국가 이양을 이익을 하면? 해치는 겁니까? 네. 그건 물어봤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대답을 안 하죠. 네. 무건수행. 네. 무건수행. 무건수행을 한 거예요. 대답을 안 하고. 네, 대답을 안 하고 예. 그냥 지난번에 그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작년 10월 25일인가요? 그때 아마 한번 압수수색 한번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또 위반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래서 특검에서는 우리가 그 정당하게 요구하는 그 이양과 관련된 내용을 당신들이 소명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물리적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압수수색하려는 걸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점에 대해서는 심각한 공무집행 방해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우리가 지금 당신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공무원들이겠죠. 이걸 막은. 공무집행 방해. 네, 아하. 공무집행 방해를 한번 검토해 보겠다라는 식으로 강력히 말은 했어요. 그러나 일단 말은 강력히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검이 정말로 물리력을 행사하면서까지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전부 다 거부된 것으로 봐야 되고요. 특검 입장에서도 우리 청와대에서 저런 식으로 나온다면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게 어제 나온 그 잠정적 결론입니다. 자, 지금 특검이 마지막 남아있는 과제가 대통령 대면 조사, 네. 그 다음에 우병우 구속영장 청구, 그 다음에 삼성 우병우 이재용, 수사. 우병우 수사, 예, 네. 우병우 수사, 그 다음에 삼성 이재용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말지에 대한 그렇습니다. 결정, 네, 네. 그냥 나머지 기업들에 대한 네. 결정. 그런데 편안한 미얀마 대사 건도 나왔고, 그 다음에 박채윤, 네. 김영재 의원의 부인 건도 나왔는데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네, 네. 자, 일주일이 앞으로 중요하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네. 이 특검 수사가 끝을 보고 있잖아요. 네. 막판 스퍼트를 내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뭔가 흠집을 좀 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박한철 전 헌재 소장이 퇴임하기 전에 얘기한 게 있지 않습니까? 3월 13일 전에는 결론이 나야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이 될 가능성이 많을 뿐더러 그 결정이 3월 13일에 이전에 날 가능성이 많아졌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특검 입장에서 한 번 더 연장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탄핵이 인용되는 순간 그분은 강제 수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일반인이 되기 때문에. 탄핵이 되는 순간 강제 네. 수사의 대상이 된다. 네. 그래서 그런 네. 거를 막기 위해서 헌재의 탄핵 심판에 대해서는 지연 작전을 지금 쓰는 것 예. 같고 또 탄핵의 그런 그 수사와 관련해서 협조를 하지 않는 부분에 인해서 원래는 그 지금 현재 특검이 2월 28일이 마지막 아니겠습니까? 그때까지 수사를 못하게 하고 한 번 더 연장시킬 수 있는 그것을 하지 못하게 황교안 대행을 약간 조금 이렇게 협조를 얻어서 지금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예. 그런데 자, 어제 압수수색을 못했어요. 네. 성적표 한번 매겨봐야죠. 네, 그렇습니다. 특검이 유리한 건지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이 변호하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 측이 유리한 건지. 네. 어제 성적표는 어떻게 매길 수가 있어요? 저는 특검 측의 판정 승리였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검 측의 판정승. 한정승이었다. 박근혜 대통령 의문의 1패. 네, 그렇습니다. 아. 의문의 1패, 이유 있는 1패. 예, 그렇게 예. 말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네네. 사실은 이제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떳떳하다면 이 사태를 야기한 장본인으로서 빨리 이 혼란스러운 전국을 안정화시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본인이 정말 떳떳하다면 오히려 수사를 정확히 받고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바로 청와대 압수수색에 응하는 건데요. 예. 그렇게 여러 번 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론적으로는 뭔가 청와대가 숨기고 싶은 게 있구나.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 예, 현재 아하. 특검이 저렇게 열심히 뭔가를 캐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방어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예. 라고 하는 의심을 품게 만들고 왔고요. 첫 번째로는. 우후. 두 번째로는 다음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대면 조사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에 대해서 특검이 만약에 이렇게 청와대 압수수색까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뭔가 문제가 있고 숨기고 많기 때문에
청와대 압수수색도 응하지 않고 다음 대면 조사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면 조사도 아마도 거부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를 미리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약간 압박용으로 어제 사실은 그런 행위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압수수색 들어가면 네. 이건 불을 보듯이 뻔한 일인데 압수수색 거부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특별수사본부 할 때도 거부했었고 네. 또 이제까지 청와대가 압수수색 당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를 들어서 네. 안 할 것이 뻔하지만 네. 곧 있을 대면 조사에서 당신은 압수수색도 거부했어? 대면 조사도 안 받을 거야? 그렇죠. 뭔 죄가 그렇게 많은데 그렇죠. 하면서 국민들에게도 메시지를 주고 헌재에도 메시지를 그렇죠. 주는 예, 그런 압박용 효과가 있었다. 네, 그런 효과가 있었고요. 아하.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아까 말씀하신 게 삼성 이재용 그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도 지금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삼성 이재용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기 위해서는 영장 기각 사유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제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아, 삼성 이재용하고도 연결이 네. 되어 있네요. 영장 기각 사유 중에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 조사 안 했고 수사 미진하다 이거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특검 입장에서는 우리는 수사하려고 했다. 저쪽에서 거절했다. 증거를 찾으려고 했으나 상대방이 어. 거부했다. 이런 그 방어 논리를 한 번 더 마련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예. 또 하나는 황교안 직무대행에게 공을 넘김으로 인해서 사실은 만약에 특검이 압수수색을 못했다면 누구 탓이 됩니까? 황교안 직무대행 탓이 되겠죠. 또 황교안 직무대행과 청와대의 탓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예, 1타 3피네. 만약에 성공했다면 누구의 공이 됩니까? 시민 여러분과 언론과 특검의 승리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했을 야, 때 네. 어제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 비록 실패했지만 그것은 성공적인 실패였다라고 성공적인 말씀을 실패였다. 드리고요. 예. 또 하나는 그와 동시에 시선을 청와대 압수수색으로 돌리는 동시에 어디를 압수수색했죠? 어제 또 다시? 금융위원회. 그렇죠.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같이 했잖아요. 예. 네. 금융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 압수수색 당할 줄을 정말 몰랐었다고 꿈에도 몰랐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 특히 네. 공정위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서울로 출장을 간 사이에 이루어졌어요. 아, 사무실 어디 있는데요? 세종시에 있습니다. 세종시.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제는 아무도 방어를 할 수 없고 대응할 수 없었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는 다 털렸다. 네, 그렇습니다. 어허. 그래서 근데 공정위와 금융위원회를 압수수색하면서 무엇을 찾고자 했는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 왜 자료- 거길 느닷없이 네, 들어갔는지. 그게 바로 삼성이 제일모직하고 물산이 합병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많았었는데 그 합병 비율과 관련해 가지고 순환 출자 고리가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그 순환 출자 고리와 관련되어 있는 가이드라인을 공정위에서 만들려고 했다가 삼성에서 반대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예. 그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혹시 청와대 외압이 있었던 건 아닌가? 또 유재경 미얀마 대사를 삼성 출신으로 임명함으로 인해서 네. 혹시 삼성으로부터 무슨 뭔가 압력을 받고 청와대에서 금융위와 공정위에다가 뭔가 절차적으로 삼성을 도와주라고 한 건 아닌가? 금융위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네. 예. 또 하나는 그 이상화 하나은행 그 본부장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금융위원회를 통해서 3번이나 청탁을 했다 그래요. 승진을 해달라고. 예. 청와대가 왜 일개 본부장, 은행 본부장의 청탁을 그렇게 3번이나 강력했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정유라 씨와 그 최순실 씨의 독일에서의 그런 자금을 대출해 주는데 아주 현격한 공을 세우신 분이거든요. 예. 이제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아마도 이것은 삼성의 뇌물죄와 관련돼서 즉 대통령과 최순실 씨와 삼성 간의 고리를 찾기 위해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신의 한 수가 아니었느냐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청와대 압수수색하면서 모든 언론은 청와대에서 압수수색을 허용할 것이냐, 그렇죠. 거부할 것이냐, 네. 관심 묵직했었고 실제 수사관들은 20명 정도 청와대 보내놓고 나머지는 정작 실적은 네. 금융위원회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가서 네. 너네가 이재용한테 승계하는 과정 속에서 그렇죠. 삼성을 도와줬고 그리고 이 도와주는 과정에서 청와대 압박은 있었는지 네. 그다음 정유라를 지원하는 과정 속에서 삼성과 청와대는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그 자료를 파악하러 들어갔고 어제는 일단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자료를 상당 부분 다 확보를 했다. 예, 어제는 아하. 필요한 자료들은 많이 확보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역시 봉도사님 다르시네요. 정리를 확실해 주십니다. 예. 네. 네. 자, 그렇게 예. 본다면은 이제 네. 삼성 뇌물 수사의 제2라운드에 들어간 걸로 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2라운드. 네, 제 2라운드. 쓰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쓸 줄 알아요? 깜놀. 아유, 뭐 별거 아닌데요. 저기 깜놀. 써 있어요. 아,
밝히시면 어떡해요? 네, 그렇게 봐야 될까요? 네, 그게 이제 그 삼성 뭐 관련해서 어쨌든 일을 시작한 건 맞고요. 예. 지금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다음 주 9일하고 10일 정도에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대면 조사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은 네. 대면 조사를 한 다음에 곧바로 공소장을 써야 돼요. 만약에 특검에서 연장 신청을 하지 않으면은 2월 28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해야 되기 때문에 예. 공소장을 쓰는데 하루 이틀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소장을 써야 되고 그래서 만약에 삼성에 대해서 증거를 더 찾지 못하면 제대로 된 공소장을 쓰지 못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그 어제 압수수색을 통해서 얻은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공소장을 지금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럼과 동시에 아까 말씀드리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2월 28일까지 그 압수수색 영장의 그 집행 시한을 받아놨는데 보통은 7일 정도밖에 안 해주는데 2월 28일까지 거의 4배를 해줬단 말이에요, 법원에서. 네. 그러면 앞으로 남은 시간이 20 며칠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영장을 한 번 더 집행 한번 해보고 정 안 되면은 다시 한번 특검의 그 수사 기한을 연장해주는 쪽으로 방향을 조금 잡지 않을까. 예. 그러면서 그 삼성이나 뭐 박근혜 대통령이나 궁극적으로 이들이 얽혀있는 뇌물 관계를 좀 정확히 파악해내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지금 그러니까 그 특검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게 압수수색의 결국 종착점은 그렇습니다. 예. 대통령을 대면 조사하겠다. 네. 대면 조사. 네, 대면 조사. 예. 대통령 대면 조사가 언제쯤 이루어질 것 같아요? 9일하고 10일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이 예. 그 응할지 안 할지는 사실 잘 모르죠. 예.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대면 조사를 거부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응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지금 이제 계산을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청와대는. 그러니까 그 네. 넘어가시기 전에 네네. 이제까지 계속 특별수사본부 때도 네. 조사받겠다 네. 안 하고 네. 조사받겠다 안 하고 그렇게 네. 하겠다 그러면서 거절하는 게 지금 두세 번 되잖아요. 그랬죠. 맞습니다. 네. 예. 근데 그게 박근혜 대통령만 그 거짓말한 게 아니고요. 예. 사실은 그 황교안 직무대행도 지난번에 그 2016년도 12월 20 며칠에 있었던 그 국회 그 대정부 질문이 있었어요. 예. 그 당시에 나와가지고 특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청와대 압수수색 해달라고 하니까 협조하지 않고 있잖아요. 아 그건 황교안 네. 대행도 네. 그럼 둘이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대행은 일단 친한 관계인 거는 분명한 것 같네요. 뭐 친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예. 원래 법무장관도 박근혜 대통령이 시켜준 거고 예. 총리도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시켜준 거기 때문에 황교안 대행으로서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죠. 아니요 둘이 안 친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러냐면 네. 김병준 책임 총리 임명할 때 네. 황교안 총리는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언론 보고 알았다는 거지. 아 이제 난 잘렸구나. 네. 그리고 2시에 기자회견 하려고 그러다가 네. 김병준 총리를 야당에서 반대하니까 기자회견 하려다 기자회견 취소하고 네. 그때 속으로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네. 아니 이렇게 충성을 다했는데 날 잘라? 네. 근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은 그러지 않았대요. 원래 정치가 그런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정치는 잘 모르는데 정치가가 잘 아시겠지만은 예. 겉으로 던지는 패하고 속으로 읽는 패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김병준 그 국무총리 지명자를 지명하면서 야당하고 전혀 협의를 안 했죠. 협의를 안 했잖아요. 그러면 야당에서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그 패를 안 받을 걸 예상했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물론 그거는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고 예.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됐죠, 사실은. 그래서 황교안 그 국무총리가 당시 기분이 나빠서 뭐 이 음식을 오전에 하네, 뭐 오후에 하나 그랬다가 이제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지금 직무대행까지 오고 예. 뭐 보수 세력의 대통령 후보로도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내막은 잘 모르겠어요. 정치 구단들이 하는 건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돌아가는 판세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모르는 여러 가지 계산이 깔려 있는 것 같고 그 계산의 알겠습니다. 중심에는 현재 대통령과 직무대행이 있는 것 같다. 관계가 있다. 네. 자 그러면 어제 압수수색 들어갈 때 청와대에서 네. 노발대발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쇼인가요? 아니죠. 뭐 당연히 쇼가 뭐 어느 정도 있겠죠. 전혀 아. 없다고 볼 수 없는 게 그러나 진짜 화가 나 있다. 네, 대통령이 화를 낸 것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은 왜 니네는 지금 간소하게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한다고 해놓고 네. 영장을 10개나 받아왔다. 이게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화를 냈다는 게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로는 아직 탄핵 결정도 안 났는데 나를 피의자로 적시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건 헌법 위배다. 사실 헌법 위배라는 말은 법률적으로 쓰는 말은 아닌데요.
그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가지고 그 대통령실 변호인단 측에서 헌법 위배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말이 이제 여기도 지금 차용이 돼서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 그런 식으로 화를 많이 냈다고 하죠. 근데 그건 일부러 그랬다는 설도 있어요. 왜냐면은 어차피 청와대 압수수색 하겠다라고 한 거는 특검이 계속해서 공식적으로 말해왔던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화를 낼 것도 아니고 대통령에 대해서 피의자를 적시한 건 사실 이번에만이 아니거든요. 최순실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고 구속하면서 기소하면서도 네네. 대통령이 공모했다는 부분을 많이 넣었기 때문에 뭐 이번에 영장 청구하면서 대통령을 피의자로 넣었다는 게 화를 그렇게 많이 낼 만한 상황은 아니죠. 그런데 일부러 그렇게 화를 많이 내면서 반대하는 것은 다른 속내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법조인의 시각입니다. 예. 그 다른 속내가 뭔가 네. 이제 그걸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있을 대면 조사에서 거부할 명분을 만들기 위한 거다라는 예. 생각도 있는 거죠. 예. 자, 그러면은 그 이제 피의자라고 명시된 게 네, 정확하게 어제 처음 알려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 전에 이미 그럼 최순실 기소할 때 네. 그때도 피의자라고 공소장에 들어가 있을 거라고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었잖아요. 아, 제가 그 공소장들을 많이 봤는데요. 예. 거기는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만 되어 있고요. 피의자라고 안 돼 있고. 거기는 그렇게 될 이유가 없는 것이 당시에 구속해야 될 사람 혹은 공소 제기되어야 될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고 최순실이나 안정권과 같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만 그 명칭을 피의자라고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영장의 범죄 사실을 적시해야만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거든요. 법원으로부터. 예. 그런데 이번에 범죄 혐의는 누구에 대한 범죄 혐의냐면은 대통령에 대한 범죄 혐의이기 때문에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걸 적시하지 않으면 영장이 발부가 안 돼요. 아하. 그렇기 그때는 때문에 공범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죠. 피의자라고 적시했기 때문에 네, 네. 이제 국민들에게 설로만 돌았던 박근혜 대통령 피의자로 적시했다. 같다는 거죠. 뇌물죄와 권리행사 직권남용이 관련된 죄로 인해서 피의자라고 명시를 정확히 한 거고요. 감옥 가시겠네. 그 큰일 났네. 전에는 공모하여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최순실, 안정범 등과 공모하여. 공모하여 공범이었다가 이제 피의자로 딱 찍혔고 그렇습니다. 네네. 그것도 뇌물죄. 네, 뇌물죄. 이거 비싸잖아요. 뇌물죄가 상당히 큽니다. 1억 원 공무원이 뇌물을 네. 받은 경우에는요. 예. 1억 원 이상의 뇌물을 받으면은 최하가 10년. 그다음에 최대가 무기징역입니다. 그래서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상황이 돼버렸죠. 아니 근데 우리 여기 그 공개 방송에 나오신 분들 흉측한 분들이에요. 다른 사람 감옥 가서 10년 받는다 그러니까 박수를 치세요. 아, 박수가 적게 나와서 지금 그 야유를 보내시는 거구나. 잘못을 했다면 뭐 네. 처벌을 받아야겠죠. 아, 그렇죠. 아니 그럼요. 그런데 예. 중요한 거는 네. 영장을 청구할 때까지는 아직까지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혐의가 있다는 것만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화를 낼 필요가 없고 혐의 사실이 나와 있으면 적극적으로 수사에 응해서 그렇죠. 나한테 죄가 없다는 걸 밝히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게 올바른 피의자와 올바른 시민의 태도인데 그거를 안 밝히면서 나를 피의자로 적시해 기분 나빠 이러면서 보이콧하는 거는 옳지 않다. 아니 일반인은 못 그래요. 그렇습니다. 당연하죠. 일반인은 예를 들어 당신 죄 있어 그러고 사람들이 이제 착각을 하는 게 있는데 네. 자 검찰에서 당신 죄 있다 그러면서 소환할 때는 네. 죄를 밝히려고 하는 검찰과 그걸 방어하려고 하는 본인과 변호사 그렇습니다. 예. 방어권을 준 거 아니에요 사실은 어제. 네, 그렇습니다. 당신 죄 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있는데 네. 저 태국기 들고 하고 있는 일부 박사모만 그렇게 믿지 않고 있는데 정말 당신 죄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예. 죄가 없다고 하니 조사를 받고 각종 증거를 갖고 우리가 입증을 할 때 당신은 방어를 해라. 그렇죠. 증거 다 내놔라. 맞춰보자. 예. 그럼요. 예. 증거 방어권을 승부해보자. 주는데 거절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어허. 자, 근데 시간이 없어요. 네. 시간이 없다고요? 예. 네, 어떤 특검이- 방송 시간? 아니, 특검이 네. 시간이 없어요. 아, 방송 시간도 없습니까? 예, 방송 시간도 없고요. 아, 우리 지금 예, 안 여쭤볼 게 보여요, 너무 날 많은데, 시간이. 네. 예. 물어봐 주세요. 빨리빨리. 시간이 없어서 지금 촉박한 심정입니다. 근데 특검의 수사기간 말씀하고 계셨죠? 네, 예, 의원님. 특별 수사기간. 네, 2월 수사기간. 28일까지가 일단 1차적이고요. 만약에 연장하고 싶으면 3일 전에 신청을 해서 그 황교안 직무대행이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예, 승인할 것 같아요? 연장할지 안 할지 황교안 직무대행이 사실은 승인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어요. 예. 네, 저의 생각은 황교안 직무대행이 반기문 그 전 총장이 지금 사퇴함으로 인해서 유력한 대선 후보로 언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정치적인 것을 사실은 좀 즐기고 계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말씀은 안 하지만. 네네.
그런 경우라면 여론의 향방이나 이 국민들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를 수가 없고요. 그런 것을 그렇게 그냥 무시하고 마이웨이로 갈 수가 없지 않을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정부에서 본인이 승승장구한 게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또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하는 그런 입장에 있을 수도 없다. 이런 마음도 또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마음속에서는 여러 가지 계산이 하루에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5대5 정도 근데 좀 시간이 좀 지나서 오늘 촛불 집회 열기를 보신 다음에 조금 마음이 더 달라지지 않을까. 혹은 대면 조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또다시 결정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죠. 대면 조사는 이제 2월 10일 전후로 해갖고 이루어질 예정이고 물론 신청을 하고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자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 특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시간이 너무 짧다. 네, 맞습니다. 그 연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결국은 연장의 칼자루를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이 갖고 있으니 국회에서 이 문제를 좀 풀어줘라 하는 이런 움직임도 있지 않나요? 네, 맞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이 결정되고 특검이 결정되면서 특검 사무실 마련하는 게 사실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처음에. 그때 그 100명이 넘는 인원이 들어가야 되고 기자들이 또 상주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공간이 비어있는 곳이 사실 남아있는 게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박영수 특검이 처음에 그런 장소를 물색하는 데만 해도 원래 시간이 많이 걸렸어야 돼요. 그런데 박영수 특검은 엄청나게 빨리 그 건물하고 계약을 맺어서 들어갔어요. 근데 그게 가능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박영수 특검이 자기 돈으로 보증금을 냈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특검은 원래 나라에서 돈을 내줘야 되는데 자기 돈으로 먼저 내지 않으면 그 시간이 많이 걸려요. 품위가 안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일을 못하는 거니까 오히려 박영수 특검이 자기 돈을 먼저 빌려가지고 보증금을 냈어요. 그러면서 특검과 관련된 모든 물리적 시설이라던가 사람을 뽑는 일을 정말로 눈 깜짝할 새에 다 이뤄냈거든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한 달 걸렸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빨리 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지금도 수사하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멀고 너무 많아요, 과제가. 방해하는 세력이 너무 많고 좀 있으면은 이제 끝난다고 하고 그러니까 특검 수사 기한을 연장해야 될 필요성이 너무너무 당연히 우리에게 와닿는 거죠. 그래서 어제 국회에서는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아예 법으로 명시하는 게 어떠냐라고 하는 식의 개정안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었고 특히 여러분 아시다시피 최순실처럼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조사받으러 나오라니까 안 나오고 버티잖아요. 그건 무슨 근거예요? 그거는 검찰에서 기소한 거하고 특검에서 지금 현재 이 사람에 대해서 기소한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강제 수사권이 없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검찰 본인 특검에서 만약에 이 사람을 구속해서 영장을 청구받아서 수사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그러면은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특히 안종범이나 최순실처럼 특검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기소가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검이 다른 별건이 되는 거예요. 특검이 지금 수사하는 내용은 별건 수사를 위해서 그 사람들 부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방어권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강제 수사를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범죄 사실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수사하겠다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두 가지 강제 수사와 관련된 부분하고 또 그 특검 기간 연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개정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개정안을 월요일쯤에 지금 그 국회에 건의해서 상정할 예정이다라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실제로 이제 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게 이제 잠깐만요. 그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럼 월요일날 그 법을 낸대요? 그거는 정도사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안건이 그 전부터 계속 그 논의가 나는 있었고 우리 노 변호사님한테 들었는데 그 논의가 있었었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월요일 정도에 국회에서 지금 그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한 다음에 올리거나 그 즈음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 박주민 변호사가 개정안 내겠다는 게 그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개정안에 이제 무슨 내용이 들어가나요?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두 개 기간 연장, 강제 수사할 수 있는 것. 강제 수사까지. 그러면은 이번에 굳이 황교안 총리한테 직무대행한테 우리 연장해줘라 그러지 말고 직접 법을 개정해서 하겠다. 근데 그 부분에 조금 의문이 있는 게 현재 특검법이 먼저 발효가 돼서 그 특검법에 근거해서 현재 특검이 꾸려진 거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개정안은 특검이 진행되는 중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과거에 있었던 특검의 시초부터
소급해서 적용을 할 수 있는 거냐 이 문제가 또 있거든요. 예. 그거는 좀 약간 법리적으로 좀 따져봐야 될 문제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말은 사실 쉽게 했지만 강제 수사 같은 경우는 또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특검 수사기간 연장 같은 경우는 뭐 필요에 따라서 가능하겠지만은 강제 수사는 사람의 인신을 구속해서 체포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방어권을 좀 보장해줘야 되는 게 헌법상에 명시돼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특검법이라고 하는 그런 헌법의 하위법이 예. 중간에 개정되면서 강제 수사를 하겠다라는 것을 올렸을 때 과연 그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한 것인가는 다시 논의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되죠. 네. 특별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뭐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방어권은 보장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몸이 아프다.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어쨌든 조금 강제성은 있지만 헌법 정신을 위배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검에서 소환할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이 거절할 수 없고 거절할 경우에 사유를 밝히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무슨 근데 사유 다 밝혔잖아요. 아프다. 예 아프다? 아프다. 네, 못 나가겠다. 공황장애다. 힘들다. 최순실이 빙의한 줄 알았어요, 벼랑간에. 죄송합니다. 근데 그렇게 나오면 예.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나 네. 기간 연장만이라도 돼도 지금 아직 그렇죠. 과제가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아요. 대통령 대면 수사 있죠. 네. 삼성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CJ, 롯데 네. 어떻게 할 거예요? SK. 어떻게 해요? 그다음 지금 잡은 그 누구예요? 박채윤. 박채윤, 네. 아.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의 부인인 박채윤 씨가 사실 이 사건의 배후에 있다라고 하는 그 청와대 비선진료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건의 중심이다라는 얘기까지 사실은 있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데 지금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며칠 남았냐면요. 이제 24일 남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말은 24일이지만 공소장을 써야 돼. 연장이 안 돼요. 열흘 정도가 그러니까 필요하죠. 한 열흘 정도가 필요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은 다음 주밖에 없어요. 그렇죠. 사실은. 15일 정도까지밖에 없는 거예요. 네. 또 공소장 잘 써야 되잖아요. 너무 잘 써야 되죠. 예. 안 그러면 변호사 그 중간에 공소장 바꾸는 거는 사실은 검찰에서 봤을 때는 너네들이 공소 제기한 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를 법원에 고백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처음에 공소장을 되게 잘 써야 되고 또 처음에 만약에 잘못 쓰게 되면 변호인들의 그 변호 논리에 다 깨집니다. 지난번에 그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이 기각된 것도 삼성 법무단이 300명이 넘고요. 그 법조 관련된 인맥을 총동원해서 사실은 그 외부 변호사들을 선임해서 막아낸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들의 그 논리가 그렇게 허술룩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특검부 몇 명 뭐 이런 분들만 가지고는 힘들죠. 공소장 쓰기가 쉽지 녹록지 너무 않다. 어렵습니다. 네. 네, 방금 또 말씀을 하셨는데 박채윤 씨에 대해서 네. 잠깐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 막장 드라마는 주제가 끊기질 않아요. 시청률은 조금 떨어졌는데 네. 주제가 끊기잖아. 그게 박지훈 약간 좀 씨 떨어지기만 이름 외우기도 하면 다시 힘들어. 나오고. 이름 외우기도 너무 많아요. 등장인물이 너무 많아. 진짜, 네. 근데 이름 예쁘지 않습니까? 채윤. 갑자기. 아니 어느 날 청소하던 아주머니가 누구세요? 그러니까 내가 네 엄마다. 걔가 자전거 타고 가는 아저씨가 딱 돌아보더니 사실은 내가 네 아빠였다. 끊임이 없는 거예요. 이 막장 드라마의 끝이 어디예요? 도대체 박지훈 씨 누구예요 여기? 그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님이 지금 현재 그 청와대 비선진료의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중심에 서 있는 분이잖아요. 그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동안에 혹시라도 그 대통령에 대해서 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약물을 투여 뭐 주사한 것은 아닌가라는 의혹도 받고 있고 그분이 대통령과 관련하여 그 이제 얼굴에 성형과 관련된 리프팅 실이 있습니다. 그 실 회사를 그 부인하고 동생이 같이 하고 있는데 그 실과 같은 것이 사실은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자료가 되는데 그런 재료를 서울대 병원이든지 여기 어디든지에서 쓸 수 있도록 청와대에서 많이 적극적으로 도와줬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리프팅 실과 관련된 특허 소송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중이고 그러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분이 지금 아마도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분들의 미용 성형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업의 이권에 관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총괄. 예, 총괄로 보이는데 조직책의 머리. 거기에서 이제 실질적인 기술이나 의료계 인맥은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인 의사 선생님이 하시고 그 모든 사업적인 것은 부인이 한 게 아니냐. 그래서 그 부인이 안정범 수석에게도 고맙다고 뇌물도 주고 백도 주고 현금 2,500만 원도 주고 뭐 여러 가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그 뇌물죄와 관련돼 있는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거죠. 안종범 수석은 협조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이 박채윤 씨한테 뇌물 나오면서 빼박이가 된 거죠.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된 네, 거죠. 빼박이 돼서 아마도 그 뇌물 수수죄가 더 추가로 기소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아하. 들고요. 만약에 안종범 수석이 거기서 빠져나오려면 본인이 수수한 사실을 정확히 인정을 하고 왜 수수하게 되었는지 경위를 정확히 밝혀서 더욱더 협조하는 것만이 설 길이 아닌가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근데 네. 이제 백을 대통령이 받으라서 받았습니다. 이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건 좀 곤란하잖아. 대통령이 시켜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 예. 좀 욕심이 생기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네. 예상까지. 네, 알겠습니다. 특검에 대한 이야기 이제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헌재에 대해서도 잠깐 여쭤보고 싶어요. 네. 계속해서 시간 끌기에 나서고 있단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변론기일 두 차례 남았죠? 남은 기일이 몇 차례 남았어요? 두 차례. 두 차례. 네. 아하. 지금 이제 가장 쟁점이 됐던 게 박한철 헌재소장이 물러나기 전에 빨리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 대통령단 변호인 측에서 뭐 국회하고 무슨 커넥션이 있는 거 아니냐 얘기를 박한철 했고요. 소장하고? 예, 예. 헌재하고 예. 두 번째 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우리가 신청한 증인은 전부 다 기각했느냐 이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정미 재판관이 뭐라고 말했냐면 더 신청할 증인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이정미 권한대행이죠, 거기도.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그렇게 예. 물어봤더니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없습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없습니다 그랬으면은 누구누구에 대해서 지금 예정되어 있는 사람까지 증인신문하고 이제 더 이상 끝내면 됩니다라고 해서 이정미 재판관이 오케이를 했단 말이에요. 국회 측에서도 오케이를 했고 예. 그랬더니 갑자기 거기에 대해서 다시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말은 없습니다라는 말은 현재까지 없습니다라는 말이었다. 앞으로 또 있을지도 모른다. 앞으로 더 추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중요한데 왜 우리가 방어를 못하게 막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태도를 보아서는 더 추가로 증인 신청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고영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면은 고영태가 어딨냐 물어봤더니 국민이 찾아줄 것이다. 이런 예.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국민이 찾아준대요? 예, 자기네 측 증인이면은 자기네가 주소를 확인해서 데려오고 오든지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정미 재판관에서 혼났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말하는 것은 왜 자꾸 신속성만 강조하냐, 공정성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정미 재판관이 지난번 재판부터는 패턴을 바꿨습니다. 신속성 얘기 전혀 안 하고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다 대답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공정하게 하겠다. 공정성. 그래서 너네들이 지금 더욱더 추가로 낼 증거가 뭐냐? 내가 내라는 거 냈냐? 앞으로 어떻게 하겠냐? 정확히 밝혀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여러 가지 태도를 보아서는 3월 13일 전에 신속성과 공정성을 모두 담보한 채로 헌재에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크고요. 여기에 예. 대해서 대통령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지금 만만의 자세를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단지 하나의 변수는 대통령이 헌재 탄핵 심판에 참석해서 말하겠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한 번 안 나오고 시간을 계속 끄는 건데 그것도 아마 한 번 정도는 허용해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지난 다음에 그렇습니다. 당신들이 이 헌재, 이 네. 위중한 국정 중단의 위기 상황에서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네. 이 재판을 헌재 재판 판결을 끌려고 하는 것이니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 한 번 나오겠다고 했으면 나와라. 만약에 네. 못 나오면 더 이상 이제 없다. 이렇게 정확히 선을 그어주는 것이 제가 보기엔 필요할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이 혼란이 끝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있을 수 예, 없는 일이죠.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러니까 참 너무 특검도 짧네요. 시간이 없고 우리도 네. 시간이 없고 할 얘기는 너무 많은데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예. 여러분 저희 그 식구들도 지금 사실 여기 와 계세요. 제가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 저희 그 5학년 아들도 같이 나와 있고. 결혼하셨어요? 난 20대인 줄 알았어요. 저희 할머니 엄마 아빠도 나와 계시고 저희 예. 그 고등학교 3학년인 딸도 공부 안 하고 나와 있어서 대학을 갈지 걱정인데 하여튼 여러분 모두 다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내일이 정말 100일째 맞는 날인데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이런 난국을 좀 타개해 나가는데 힘을 합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재 특검 전문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헌재와 특검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99일째 10월 29일서부터요. 99일째 진행하는 촛불 집회 현장에서 TBS 정봉주 품격 시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청자분들, 그다음 여기 광화문 현장에 나와 계신 분들, 이분들이 다 변호사들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법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닌데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특검이라고 하게 되면 막강한 권한을 줬을 텐데
도대체 우리 민간인들은 압수수색 나오면 압수수색 영장 보여주십시오. 영장도 안 보여주고 그냥 털고 간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네. 그래서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전문용어로 무슨 깡닭으로 저렇게 막느냐. 그 형사소송법을 들여다봤어요. 네.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형사소송법상으로는 국가 보안시설이게 되면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다. 거부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러니까 압수수색,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인이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사무실 같은 곳을 경찰이나 누구가 와서 압수수색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일단은 무조건 영장을 보여달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영장에 보면은 압수수색할 범위가 정해져 있고요. 특히 무엇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적혀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만 원래 압수수색이 가능한 거니까 혹시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런 일이 만약에 발생하시면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세요. 그런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에서 무엇을 근거로 여기에 대해서 거부를 했느냐 라고 하면은 형사소송법 110조하고 111조에 나와 있는 그런 규정을 가지고 거부를 했는데 110조에 나와 있는 규정은 군사상 기밀이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책임자의 승낙이 없는 한은 안 된다. 군사상 기밀이 있는 곳. 네. 두 번째로 그 111조에 나와 있는 것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보관하고 있는 물건 같은 것에 대해서는 또 역시 책임자의 승낙이 있지 않는 한은 그 압수수색 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그 110조와 111조 1항들을 근거로 해서 이 청와대 당신들이 지금 영장을 가지고 와서 압수수색 하겠다라고 하는 곳은 군사상 기밀이 있는 곳이고 또 공무상 비밀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압수수색하면 안 된다. 나는 책임자로서 거부하겠다라는 의사를 표현한 거고요. 여기에 대한 특검의 논리는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110조와 111조의 1항은 그렇게 적혀 있지만 각각의 2항에는 뭐라고 적혀 있느냐 하면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전항의 책임자는 당연히 승인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아니라고 한다면 당연히 책임자는 승인을 해야 한다. 압수수색을 승인해 줘야 된다. 자, 그럼 노 변호사님, 어제 압수수색 들어간 현장이 압수수색을 하는 게 국가의 이익이 됩니까? 수색을 못하는 게 국가의 이익이 됩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석을 해봐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일반인들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상식적으로는 압수수색을 해서 사실대로 밝히는 것이 국가의 이익이 도움이 되는데 국가에 아무런 해가 끼치지 않고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거절했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특검 아무 일도 못해. 좀 바뀌어야 되겠죠. 이 규정이 사실은.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특검이 어제 계속 요청한 게 그러면 우리의 압수수색을 거부할 만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게 무엇이냐 첫 번째 그 질문을 했고요. 특히 우리가 영장에 적시한 그 6곳과 나머지 우리가 달라고 하는 기록물들이 우리에게 넘겨짐으로 인해서 어떠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달라.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답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정리해보죠. 저 압수수색하러 갔어요. 갔더니 거부해. 그게 왜 거부합니까? 그랬더니 군사상 기밀입니다. 그리고 이 군사상 기밀을 보는 것은 국가에게 손해를 미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특검에서 그럼 무슨 손해를 미치죠? 이걸 물어봤어요. 아니 잠깐 거기서 하나 이제 정정할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겁니다라는 말을 안 그런 했어요. 얘기는 안 했고 기밀이니까 군사상 기밀이니까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재 그 특검에서는 좋다. 그럼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가 하는 행위가 국가 이익을 해치는 겁니까? 그건 물어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대답을 안 하죠. 무건수행. 무건수행을 한 거예요. 대답을 안 하고. 대답을 안 하고 그냥 지난번에 그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작년 10월 25일인가요? 그때 아마 한번 압수수색 한번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또 위반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특검에서는 우리가 그 정당하게 요구하는 그 이항과 관련된 내용을 당신들이 소명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물리적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압수수색하려는 걸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심각한 공무집행 방해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우리가 지금 당신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공무원들이겠죠. 이걸 공무집행 방해. 공무집행 방해를 한번 검토해 보겠다라는 식으로 강력히 말은 했어요. 그러나 일단 말은 강력히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검이 정말로 물리력을 행사하면서까지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전부 다 거부된 것으로 봐야 되고요. 특검 입장에서도 우리 청와대에서 저런 식으로 나온다면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게 어제 나온 그 잠정적 결론입니다. 자, 지금 특검이
마지막 남아있는 과제가 대통령 대면 조사, 네. 그다음에 우병우 구속영장 청구, 그다음 삼성 우병우 이재용, 수사. 우병우 수사. 우병우 수사, 예, 네. 우병우 수사, 그다음에 삼성 이재용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말지에 대한 그렇습니다. 결정, 네, 네. 그다음 나머지 기업들에 대한 네. 결정. 그런데 벼랑간의 미얀마 대사 건도 나왔고, 그다음에 박채윤, 네. 김영재 의원의 부인 건도 나왔는데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네, 네. 자, 일주일이 앞으로 중요하지 않나요? 아, 그러니까요. 네? 이 특검 수사가 끝을 보고 있잖아요. 네. 막판 스퍼트를 내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뭔가 흠집을 좀 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특검 헌재 전문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노영희 변호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요즘 특검 특수를 노리고 있죠. 네. 누리고 있죠. 근데 이게 사건하고 연결이 안 돼서 수입은 좀 없습니다. 그래요? 특검 특수를 누리고 있으면 새 누리당이에요? 죄송합니다. 네. 대신 사과를 또 해주셨어요. 네. 지금 네. 어제 압수수색을 거부했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방송을 직접 보고 계셨겠지만 네. 뭐 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했는지, 그리고 청와대는 무슨 명분을 거절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이를 갖고 한번 좀 논의를 해봐야 되는데요. 네. 압수수색을 왜 들어갔어요? 지난번에 그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했었었는데 조희연 부장판사가 당시에 거절했던 명분 중에 하나가 네. 수사가 미진하다 이런 거였거든요. 수사가 미진하다. 네, 그러니까 예. 뇌물을 주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시인한 것도 아니고 뇌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을 조사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도대체 무슨 증거를 가지고 이 우리나라 최고 재벌을 구속해만 하느냐. 예. 그 부분이 좀 힘들다 이제 이런 얘기였기 때문에 그 어제 청와대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 증거를 보강하기 위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네.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그로 인해서 그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과 삼성 간에 뇌물로 연결되어진 커넥션이 정말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자 함이 더 컸었다라고 보겠습니다. 예, 어디를 압수수색하겠다는 거죠? 청와대 하게 되면 청와대 전체를 청와대에 있는 진돗개 집을 압수수색하겠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예, 사실 원래 제일 하고 싶었던 곳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있었다라고 주장되는 관저였었죠. 예. 그러나 관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기 힘들었고요. 그리고 세월호 당일날 관저에서 진문을 봤다. 그렇죠. 이런 걸 주장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관저를 하고 싶었으나 관저까지는 하지 못했고, 예. 이제 경호실이라던가 의무실이라던가 민정수석실이라든가 또 정무수석실, 뭐 비서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록들이 보관되어 있는 그 전산 서버실, 이런 것들을 압수수색하겠다라고 영장을 발부받아서 제출했었습니다. 자, 압수수색을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다시 압수수색을 들어가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일주일 정도 압수수색 기간을 주는데 이번엔 2월 28일까지 줬어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한번 털 때까지 다 털어봐라, 기회를 줄 테니까. 우리가 봐도 참으로 나쁜 대통령이다, 그런 뜻이 좀 있는 거 아닐까요? 그건 제가 대답 못하겠고요. 예, 대답 못할 거 왜 나오셨어요? 표현이 상당히 과격하십니다. 근데 그런 생각도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좀 잠시 점잖게 해봅니다.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사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정말 떳떳하다면 어제 청와대 압수수색을 지난번에 박한철 전 헌재 소장이 퇴임하기 전에 얘기한 게 있지 않습니까? 3월 13일 전에는 결론이 나야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이 될 가능성이 많을 뿐더러 그 결정이 3월 13일에 이전에 날 가능성이 많아졌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특검 입장에서 한 번 더 연장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탄핵이 인용되는 순간 그분은 강제 수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일반인이 되기 때문에. 탄핵이 되는 순간 강제 네. 수사의 대상이 된다. 네. 그래서 그런 네. 거를 막기 위해서 헌재의 탄핵 심판에 대해서는 지연 작전을 지금 쓰는 것 예. 같고, 또 탄핵의 그런 그 수사와 관련해서 협조를 하지 않는 부분에 인해서 원래는 지금 현재 특검이 2월 28일이 마지막 아니겠습니까? 그때까지 수사를 못하게 하고 한 번 더 연장시킬 수 있는 그것을 하지 못하게 황교안 대행을 약간 조금 이렇게 협조를 얻어서 지금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예. 그런데 자, 어제 압수수색을 못했어요. 네. 성적표를 한번 매겨봐야죠. 네, 그렇습니다. 특검이 유리한 건지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이 변호하고 그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 측이
유리한 건지. 네. 어제 성적표 어떻게 매길 수가 있어요? 저는 특검 측의 판정승이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특검 측의 판정승. 판정승이었다. 박근혜 대통령 의문의 1패. 네, 그렇습니다. 아, 의문의 1패, 이유 있는 1패, 예, 그렇게 예. 말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네네. 사실은 이제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떳떳하다면 이 사태를 야기한 장본인으로서 빨리 이 혼란스러운 전국을 안정화시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본인이 정말 떳떳하다면 오히려 수사를 정확히 받고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바로 청와대 압수수색에 응하는 건데요. 예. 그렇게 여러 번 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론적으로는 뭔가 청와대가 숨기고 싶은 게 있구나.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 예, 현제 아하. 특검이 저렇게 열심히 뭔가를 캐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방어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예. 라고 하는 의심을 품게 만들었고요. 첫 번째로는. 우후. 두 번째로는 다음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대면 조사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에 대해서 특검이 만약에 이렇게 청와대 압수수색까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뭔가 문제가 있고 숨기고 많기 때문에 청와대 압수수색도 응하지 않고 다음 대면 조사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면 조사도 아마도 거부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를 미리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약간 압박용으로 어제 사실은 그런 행위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압수수색 들어가면 네. 이건 불을 보듯이 뻔한 일인데 압수수색 거부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특별수사본부 할 때도 하려고 했을 때 압수수색 하세요라고 하는 게 사실 맞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웰컴 특감. 네, 그렇습니다. 특검. 그래갖고 빨리 압수수색을 해라. 예, 왜냐면은 내가 하나도 당신들에게 뭔가 안 될 게 없다. 특히 이제 뭐가 문제였냐면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그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 책임자는 승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조항이 있기 때문에 예. 이번에 특검이 그런 점을 들이밀면서 압수수색에 응해달라고 요구를 했었지만 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걸 응할 수 없었고 그래서 한강호 비서실장하고 어제 그 박경호 실장이 승인 거부를 2시에 최종적으로 통보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황교안 권한대행이 우리에게 권한이 없다, 나에게 우리와 좀 무관한 일이다라는 식으로 일관을 했는데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좀 취하는 건지 저는 그러니까 궁금하거든요. 이제 거기서 비서실장이 거절하니까 네. 사실은 책임자는 황교안 아니냐 직무대행 아니냐 하면서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협조문을 발송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황교안 권한이 없다. 권한이 나에게. 없다? 권한이 없다. 그럼 자기는 권한이 없는 대행이다. 그렇죠. 그럼 뭐예요? 황교안 대행이야 그냥? 그러니까 궁금한 거죠, 그게. 예. 그러니까는 그 어제 10시 정도에 이제 특검보 3명이 전부 다 출동을 했었고요. 그래도 특별수사관까지 해서 20명 정도가 10시 정도에 연풍문을 가서 압수수색에 응해달라라고 요구를 했었었는데 네. 계속해서 못 들어간다라는 그런 사실상 물리적인 거부 행위만 하고 있다가 예. 2시경에 이제 그 승인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통보서를 가지고 나왔는데 거기에 책임자가 한강호 비서실장하고 이제 그 경호실장 이름 2명이 명의로 돼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특검이 1시간 정도 이제 그 다시 논의를 하다가 철수를 했어요. 예. 하면서 자료를 임의 제출하게 해달라 이런 요구는 하지 않고 일단 돌아갔습니다. 돌아간 다음에 황교안 그 현재 대통령 직무대행에게 당신이 상급 기관이니까 예. 이 청와대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대통령을 대신해서 책임자 아니냐. 예. 당신이 여기 대해서 승인을 좀 해달라라는 요청을 보냈죠. 근데 황교안은 권한 없다. 그랬더니 우리가 무관한 일이다. 예, 황교안 직무대행이 직접 말한 것은 아니고 예. 총리실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규정에 따라서 처리한 것이다. 라는 말 한마디를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청와대 쪽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직무대행의 권한이 아니다. 그걸 청와대에서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경호실이라던가 의무실이라든가 식당이라던가 이런 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승인하는 책임자는 비서실장이나 이런 사람이지. 비서실장이나 경호실장. 예, 현재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황교안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답을 해주길 원했는데 그 총리실에서는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예. 말하면서 사실상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여기 보는 우리 방송을 보는